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삼성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통합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 삼성은 4차전까지 3패로 뒤지던 팀이 처음으로 우승한 팀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에 우승까지 한 삼성. 비록 팬들은 조마조마했지만 단언컨대 가장 재미있었던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빅재미와 쫄깃해지는 심장이 뭔지를 보여준 2013 프로야구. 그동안 덕분에 즐거웠고요. 스포츠24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돋보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엘클라시코 데뷔골이자 바르셀로나의 첫 골을 넣었습니다. 메시는 팀의 신성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줍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벤제마의 슈팅이 골대에 막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1대0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바르셀로나의 산체스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며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이마르의 패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딱 한 뼘 차이의 절묘한 골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종료 직전 겨우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결국 엘클라시코의 영웅은 메시도 호날두도 아닌 네이마르가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 서울이 전반 11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에스쿠데로의 과감한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뽑아야 하는 서울은 공격적이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광저우의 공격에 서울은 온몸을 날리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반 29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엘케송이 헤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세가 오른 광저우는 후반 13분 역전골까지 터뜨립니다. 가우린의 골입니다. 후반 38분 대안이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어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냅니다. 에스쿠데로의 패스를 대안이 살린 것입니다. 대안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을 놓지 않고 기어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울산이 서울을 꺾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김신욱이 눈앞에서 공을 놓칩니다. 이번에도 김신욱이 공을 보고 높이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은 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후반 4분 드디어 두드리기만 하던 김신욱이 서울의 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용태의 크로스에 김신욱의 헤딩 골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대안도 수차례 골문을 두드렸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안의 기습적인 슈팅을 울산 골키퍼 김승규가 멋지게 선방하며 막아냅니다. 김신욱의 결승골로 울산은 선두를, 서울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포항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인천의 설기현의 슛이 골대로 떨어졌고 문상윤이 두 차례 슈팅 끝에 골을 넣었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문상윤이 차고 또 찹니다. 홈팀 포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무열이 침착하게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김대호의 기습적인 롱패스를 받은 고무열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연결합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42분 신영준이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신영준은 밖에서는 성폭행 미수범을 잡아 선행상을, 그라운드에서는 인천을 잡아 영웅이 됐습니다. 삼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토종 득점왕이 탄생할까요? 울산의 장신 공격수죠. 김신욱 선수 요즘 골 세례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김신욱 선수 어느덧 3경기 연속골입니다. 이번 시즌 18번째 골인데요. 마지막으로 토종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게 2010년 유병수 선수인데 3년 만에 국내 선수가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축구 K리그 소식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최고의 빅매치죠. 서울과 수원 슈퍼매치 2탄이 오늘 낮에 열립니다. 두 구단 모두 벼랑 끝에 선 결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구단 모두 이번 대결 정말 자존심이 걸린 대결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경기죠. 서울과 수원은 각각 승점 51점과 50점으로 4위와 5위에 나란히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인 전북과의 승점 차이가 8점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리그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하는 건데요. 포항이 FA컵 우승으로 출전권 한 장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4위 안에 들면 내년 챔스리그 출전권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대결에서 지는 팀은 리그 성적은 물론이고 내년 챔스리그도 멀어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원은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에게 이번 경기는 광저우와의 아시아 챔스리그 결승 2차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주말이죠. 광저우에서 원정 2차전에 나서는데 이 때문에 지난 울산전에서도 주전 미드필더 차대성과 고명진을 기용하지 않는 등 전력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대1로 지면서 리그 3연패에 빠지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용수 서울 감독, 챔스리그 결승만큼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는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모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전력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요. 라이벌 의식도 대단합니다.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서울과 수원의 한판 대결. 3인의 피리비는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팽팽한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승부, 수원승, 서울승, 한 표씩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이요. 모두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본인들의 예측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허재원 기자, 공 4개로 무승부를, 남장현 기자, 치고받다 결국 수원이 이기는 역사라며 수원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우승원 기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서울의 손을 들어줬네요. 시즌 막판, 이천수의 폭행으로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한 인천이 강력한 우승 후보죠. 울산을 만납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 상위 리그 진출에는 성공했는데 4위권 진출이라는 올 시즌 목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폭행 파문으로 잔여 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이천수의 여파가 아무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인천은 이천수가 빠진 뒤 처음 치른 부산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득점포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항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포항전에는 이천수는 물론 중원의 핵인 김남일과 새내기 공격수 이석현까지 부상으로, 그리고 공격수 한교원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주전 8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공격진 구성이 어려울 정도였죠. 새 얼굴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울산은 흔들림 없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포항과 3위 전북을 승점 5점 차로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K리그 클래식 14개 팀 중에 유일하게 승률이 8할이 넘습니다. 18골로 3년 만에 토종 득점왕을 노리는 김신욱이 선봉에 서고 있고 수문장인 김승규도 든든합니다. 리그 일정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번 경기와 다음 주 전북전을 치르면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매 경기 전력을 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표팀 합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김신욱의 시원한 득점포를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포지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인천과 울산의 대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했을지 함께 보시죠. 3명의 기자 모두 울산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줄 평은요, 패러디로 통일해 주셨는데요. 먼저 허재원 기자가 책 제목을 이용했습니다. 김신욱의 상승세는 울산을 춤추게 한다. 그리고 남장현 기자, 만화책 제목이죠. 진격의 김호곤호라면서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충원 기자는 시트콤 제목을 인용했는데요.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울산이 이길 거라고 예고했네요.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선두권 판도를 결정할 빅매치 내일 열리는데요. 선두 아스널과 3위죠. 리버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스널 이틀 전 첼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벵거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 그다지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리버풀과의 맞대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그컵 경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지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스널은 7승 1무 1패 승점 2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첼시, 3위 리버풀과 모두 2점 차인데요. 리버풀의 덜미를 잡힌다면 선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외칠의 경기 운영에 지루와 포돌스키의 득점력이 가동될 경우 아스널에게 두려운 팀은 없습니다. 리버풀의 가장 큰 강점 무엇보다 막강한 투톱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0골을 쏟아내고 있는 수아레스와 스터리지 콤비는 프리미어리그 최강 공격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들의 막강 득점력을 앞세워서 리버풀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잉글랜드판 신바람 축구입니다. 수아레스가 징계에서 복귀한 이후에 수비가 분산되면서 스터리지까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에게 득점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수아레스와 스터리지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전체 득점이 3골에 그치고 있는데요. 제라드의 시원한 중거리 슛이 더욱 보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두 팀 전력의 핵이죠. 외질과 제라드의 맞대결에 눈길을 쏠리는 경기인데요. 외질의 공수 조율이 한 수 위라고 판단할 때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아스널과 리버풀의 선두 싸움,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모두 아스널의 승리에 입을 모아주셨습니다. 외질이 제라드보다 한 수 위라며 벵거의 기적, 꽃보다 리그라는 표현들을 쓰며 기자들은 아스널의 승리를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리그 순위 전쟁에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 편이 될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충원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올킬 시켰습니다. 레버쿠젠, 바르셀로나, 울산의 승리를 차례로 맞춰주셨고요. 허재원, 남장현 기자는 레버쿠젠의 승리만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손에 손잡고 모두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허재원 기자, 이번 주에는 우충원 기자를 올킬 시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삼인의 프리뷰 농구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열리는 농구 3경기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전자랜드와 SK 경기부터 이경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 스포츠의 꽃을 자부했던 프로농구가 지난 12일 개막했는데요. 뜨거운 가을 야구 여파로 흥행은 조금 아직 주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 군대를 평정했던 대형 신인들이죠. 김민구와 두경민 등이 벌써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센터 김종규도 곧 합류할 예정이어서 겨울 코트도 이제 곧 예열이 서서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랜드와 SK의 주말 경기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1위와 3위를 차지한 강팀들이죠. 하지만 SK는 지난해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자랜드는 팀의 중심을 잡아줬던 문태종과 강혁 선수가 빠졌습니다. 먼저 SK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1라운드를 선두권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아직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는 리바운드의 위력을 앞세워서 다른 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차로 접어든 최부경 선수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경기당 8개가 넘는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국내 선수 가운데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즌 초반에 박상호의 공수 활약이 뛰어나고요. 다른 팀 감독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외국인 선수죠. 헤인즈가 변함없이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늘 기본 전력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입니다. 올 시즌에도 에이스 문태종이 LG로 이적하고 팀의 중심을 잡아줬던 강혁이 은퇴하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요. 중위권에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도훈 감독의 개막전 얘기대로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정영삼을 비롯해서 대학 시절 슈터로서 이름을 떨쳤던 2년차 차바위도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째 전자랜드 유니폼을 입은 리카르도 포웰도
개인기를 앞선 공격력만큼은 올해도 다른 팀이 쉽게 저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엔 우승 후보인 모비스와 동부를 차례로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상승세인데요. 그래도 SK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세인 두 팀, 전자랜드와 SK의 맞싸움, 다른 기자들의 의견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SK의 상승세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네요. SK의 승리에 2표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조직력의 업그레이드라며 SK에게 공 3개를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SK 생각대로 다 된다라면서 SK에게 공 5개 올인해 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SK의 상승세 잡고 가실게요라면서 전자랜드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네요. 1차전을 끝내고 오리온스가 미스터리한 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경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스와 KCC의 대결입니다. 오리온스는 1라운드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팀 가운데 한 팀입니다. 당초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예상한 전문가가 많았는데요. 시즌 초반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처져 있습니다. 전태풍과 윌리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기량도 출중하고 부상에서도 회복한 최진수와 김동욱의 활약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지난 시즌 꼴찌 KCC의 올해 예상 성적표도 사실은 8, 9, 12 수준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KCC는 훨씬 강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 강병현과 김효범이 합류하면서 앞선의 공격력만큼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입증한 바 있는데요. 여기다 새로 뽑은 외국인 선수 월커슨이 현재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할 만큼 놀라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가대표 슈터인 김민구가 가세하면서 이제 상위권도 넘볼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민구의 가세로 날개를 난 KC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순위 블랙홀에 빠진 오리온스와 숨겨진 한 방이 있었던 KCC의 농구 3세판 3인의 프리뷰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KCC가 이번 주말에도 숨겨진 한 방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 같네요. 3명의 기자 모두 KCC의 승리를 점쳐주셨습니다. 이래도 꼴찌 후보야? 허재와 제2의 허재가 만났다. 슛 못 넣은 오리온스 어떡하지 너? 라는 평으로 KCC의 승리에 입을 모아주셨네요. 이번 시즌 초반 순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농구공이 따로 없습니다. KT와 삼성 역시 통통 튀는 농구공 순위에 합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와 삼성도 시즌 초반에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KCC와 함께 최하위가 아닐까 예상했던 KT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고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창진 감독도 개막 전에 올 시즌 목표가 조성민의 베스트 5 선정이다 이렇게 자세를 완전히 낮췄는데요. 연막장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클라크와 리차드슨 그리고 조성민이 전체 득점 순위에서 2위와 3위, 4위에 올라있을 만큼 세 선수의 공격력이 막강합니다. 극단적인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팀 득점은 1위, 특히 3점슛 성공률은 50%를 넘겨서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리바운드는 최하위인데 현재까지는 닥치고 공격이 KT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렇다 할 특색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제스퍼 존슨의 득점력엔 변함이 없고 김승현이 분명 지난 시즌보다 빠른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을 압도할 만큼은 아닙니다. 신인 티를 벗고 확실하게 좋아진 포워드 임동섭의 성장은 그나마 삼성의 위안거리죠. KT의 삼각편대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하지만 의문이고요. 그래서 KT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화려했던 프로야구 가을 잔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스포츠 팬들의 눈과 귀가 프로농구 겨울 코트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KT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KT와 삼성의 경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KT라는 이름 하나로 기자들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한 줄 평에 삼성의 단점들만 대거 나왔는데요. 삼각편대를 못 말리는 삼성, 가드만 있는 삼성, 김승현 없는 삼성 등인데요. 삼성이 단점을 그대로 노출시킬지, 보완을 했을지 오늘 오후 판가름 납니다.
야구가 끝나서 조금 허전하셨죠? 하지만 이번 프로농구 시즌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이었죠. 삼성이 두산을 잡으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잡았습니다. 덕분에 기자들의 승률마저도 잡아먹히고 말았네요. 다행히 월드 시리즈는 세 분 모두 보스턴의 우승을 맞춰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로농구 예상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세요.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아스널 대 리버풀의 경기 예상입니다. 두 팀은 모두 현재까지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아스널은 완전히 달라졌다. 벵거의 아이들은 올 시즌 원정에서 웨스트브럼 경기를 제외하고 매 경기를 이기고 있다. 아스널은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으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냉혹한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며 홈팀 아스널이 3대1 정도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예상입니다. 독일 챔피언이자 유럽 챔피언 뮌헨이 새로운 시즌도 기대했던 대로 잘하고 있다.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홈팀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후반에 뮌헨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정팀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14승을 올린 류현진 선수,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올 시즌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류현진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근데 100점을 다 주고 싶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동부 갔을 때 시차 적응한 게 가장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1점을 빼게 됐고 또 제가 또 99번이어서 99점을 주게 됐습니다. 일단 뭐 초반에 정말 올해는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솔직히 내년에 불펜 피칭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내년도 변함없을 거고요. 처음 목표는 10승에 2점대로 같이 잡을 거고 마지막에 아쉽게 졌는데 그 끝난 뒤에는 어차피 좀 아쉬움도 많았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적으로는 좀 편한 부분들도 많았었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밤비로의 저주에 걸렸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최강팀에 등극한 보스턴. 이제 밤비로의 저주를 밤비로와 함께 추물로 바꾸어 놓은 보스턴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연아 선수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빛낼 10명의 스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BBC가 소치올림픽을 빛낼 스타 10명을 종목별로 선정하면서 피겨 부분에선 김연아 선수를 선택한 건데요. 또 MBC에선 카타리나 비트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김연아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빛나는 선수 생활을 마치려는 한국의 슈퍼스타, BBC의 표현대로 김연아 선수 빛나는 선수 생활 꼭 마치시길 스포츠24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